안녕하세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 전문 리뷰어 넷보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콘텐츠는 2019년 서비스를 시작한 단편 애니메이션 시리즈 러브데스 로봇입니다. 러브데스 로봇은 총 18개의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이 아닌 각 에피소드마다 내용이 다른 단편집입니다. 18개의 단편 애니 모두 걸출한 퀄리티를 가지고 있으며 짧은 러닝타임을 가지고 있어 출퇴근 등 이동간 짬짬이 한 편 한 편 보기 좋은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짧은 분량에서 최대한의 임팩트를 뽑아내기 위해 마지막에 반전이 있는 에피소드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제 주관대로 18개의 애니메이션을 3단계의 티어로 나눠 짧게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 판단이므로 제가 티어 3단계에 놓았다고 해서 절대 재미없는 게 아니니 꼭 18편 전부를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티어 1단계가 제일 재밌게 본 에피소드이며 티어 3단계가 조금 아쉬웠던 에피소드들입니다. 그럼 티어 3단계부터 순서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티어 3단계 첫 번째, 수트를 무장하고 에피소드는 툰 렌더링 기법의 그래픽으로 농장을 습격하는 저글링 떼를 농부들이 기계 수트에 탑승해 토벌하는 내용인데요. 어딘가 모르게 모바일 게임 트레일러 느낌이 나는 그래픽도 그래픽이지만 툭툭 끊기는 낮은 프레임 때문에 마치 최적화가 잘 되지 않은 게임의 트레일러를 보는 느낌이 들어 아쉬웠습니다. 두 번째, 무덤을 깨우다는 서양 감성의 2D 애니메이션이었는데요. 그래픽적으로나 스토리적으로나 딱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이렇다 할 게 없어 전체적으로 아쉬운 느낌이었습니다. 세 번째, 쓰레기 더미는 사실 픽사 느낌의 그래픽 자체는 우수했습니다만 내용 자체에서 특별할 게 없었던 에피소드로 티어 2단계와 티어 3단계에 어디에 배치할지 고민하다 개인적인 취향으로 티어 3단계에 배치했습니다. 네 번째, 행운의 13. 그래픽도 우수했고 런닝타임도 긴 편에 전투 장면 역시 우수했으나 마치 전투기에 인격이 있는 것처럼 연출을 하다가 딱히 특별하게 다뤄지지 않아 스토리적으로 아쉬움이 있어 티어 3단계에 배치했습니다. 다섯 번째, 또 다른 역사. 깔끔하고 캐주얼한 느낌이 나는 그래픽과 그에 걸맞은 스토리로 티어 2와 3단계에서 고민했지만 다른 티어 2단계의 에피소드들에 비해 전체적으로 조금 아쉬운 감이 있어 티어 3단계에 배치했습니다. 티어 2단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에피소드들은 정말 재밌습니다. 꼭 시청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해저의 밤. 사실 스토리적으로는 특별할 게 없었지만 따뜻한 2D 렌더링 그래픽에 환상적인 연출로 눈이 즐거웠던 에피소드였습니다. 사막 위에서 헤엄치는 고대 생물들과 주인공의 부유감을 잘 표현했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무적의 소니는 사실 티어 1에 두어도 손색이 없을 에피소드이지만 아쉽게 티어 2단계에 배치했는데요. 거대 괴수들의 박진감 넘치는 전투 연출도 발군이었고 마지막 반전 역시 무릎을 탁 치게 만든 에피소드였지만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으로 티어 2단계에 배치했습니다. 세 번째, 세대의 로봇. 마치 잘 만든 메이저 스트림 애니메이션의 인트로를 보는 듯한 느낌으로 전체적인 완성도가 뛰어났으며 주로 수위가 높은 다른 에피소드들에 비해 귀여운 그래픽과 내용으로 부담없이 편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요거트가 세상을 지배할 때. 마찬가지로 메이저 스트림에서 장편으로 제작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대중적이며 흥미있는 소재와 그에 걸맞는 깔끔한 그래픽을 가진 에피소드였습니다. 다섯 번째, 독수리 자리 너머. 마치 굉장히 잘 만든 SF 게임의 트레일러를 보는 느낌이었는데요. 뛰어난 그래픽에 밀리지 않고 스토리 역시 SF 세계관에 충실하며 짧은 러닝타임에도 기승전결을 잘 녹아냈으며 마지막 반전까지도 훌륭한 에피소드였습니다. 여섯 번째, 숨겨진 전쟁.
사실 티어 1단계에 놓아도 될 에피소드였는데요. 티어 1단계를 고르고 고르다 보니 전적으로 개인 취향으로 티어 2단계에 배치한 에피소드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도면 티어 1단계지 라고 반론하실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그래픽과 스토리의 기승전결이 아주 잘 살아있으며 전투 연출이면 전투 연출, 감정 연출이면 감정 연출,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에피소드입니다. 7번째 구원의 손은 여타 우주 재난 영화에서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방법으로 재난 상황을 돌파하는 내용인데요. 그 방법이 굉장히 신선하고 파격적이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입니다. 장편 실사 영화로 만든다면 굉장히 좋은 느낌의 영화가 될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8번째, 사각지대 러브데스 로봇의 툰 렌더링 그래픽 애니메이션 중 가장 뛰어난 툰 렌더링 그래픽을 보여주었습니다. 러브데스 로봇을 떠나서도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본 모든 툰 렌더링 그래픽 애니메이션 중 가장 뛰어난 그래픽을 보여주었으며 화면 구도와 액션 연출까지 속도감 있고 박진감 넘치게 잘 표현한 에피소드였습니다. 티어 1단계, 대망의 티어 1단계입니다. 티어 1단계 에피소드들은 개인적으로 매우 추천드리는 에피소드들이며 혹시 시간이 부족하거나 애니메이션을 특별히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라도 이 단계의 에피소드들은 꼭 시청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첫 번째, 목격자. 이 에피소드는 실사인지 그래픽인지 헷갈릴 정도의 뛰어난 그래픽도 장점이지만 그보다도 감각적이고 화려한 화면 연출이 정말 발군입니다. 단순 그래픽이 좋은 것을 넘어 그 좋은 그래픽에 날개를 단 듯 화려한 카메라 워크와 화면 연출, 그래픽 아트는 보는 내내 눈이 너무 즐거웠으며 흡사 홍콩 영화의 전성기 시절의 감각적인 연출이 생각나는 에피소드였습니다.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나온다면 꼭 한번 보고 싶은, 아니 2번 보고 싶은 에피소드였습니다. 두 번째, 굿 헌팅. 2D 그래픽의 에피소드로 개인적으로 스팀펑크 장르를 애정하는데요. 동양 판타지 장르와 스팀펑크 장르를 정말 예술적으로 융합해 에피소드 후반부에서는 정말 침을 질질 흘리며 보았습니다. 애니메이션이건 실사 하이브리드건 장편으로 나온다면 인생 영화로 꼽을 것 같았던 에피소드였습니다. 세 번째, 지마블루. 일러스트 스타일의 2D 애니메이션으로 딱히 동화수가 많은 것도 그래픽이 뛰어난 것도 아니지만 정말 잘 만든 SF 단편 소설을 읽는 느낌을 주는 에피소드였습니다. 마지막에서 저는 명작 SF 단편 최후의 질문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요. 모든 것에 통달하여 얻은 해답을 원류로의 회기로 보여준 지마블루를 보며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 늑대인간. 뛰어난 그래픽과 액션 연출을 보여준 에피소드로 단편임에도 불구하고 디테일한 설정과 짜임새 있는 세계관으로 보는 내내 흥미진진했던 에피소드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이스 에이지. 마치 맨인블랙에 나올 법한 기발한 설정과 시리즈 중 유일하게 실사가 포함된 에피소드로 뛰어난 그래픽과 더불어 마치 미니어처를 찍는 듯한 틸트 쉬프트 촬영 기법으로 냉장고 속 작은 세계를 오밀조밀하게 잘 표현한 에피소드였습니다. 이상 18개의 모든 에피소드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디까지나 제 주관대로 티어를 나눈 것이기 때문에 티어 1단계가 아니라고 해서 재미없는 에피소드들이 아니고 한 편 한 편 모두 기발한 단편들이 있기에 시간이 되신다면 꼭 모두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 전문 리뷰어 넷보남이었습니다.